자, 먼저 부가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는 어떤 세금이냐? 일단 요 개요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회사가 있을 때 제조회사가 있어요, 여기요. 제조업체. 교진 좀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도매 보통 팔죠. 도매업체. 도매는 다시 소매. 소매가 마지막으로 최종 소유자에게 물건을 팝니다. 자, 제조업체는 매입도 없이 매입한 게 없어요. 자, 매입이 없이 물건을 100에 판 거예요. 도매는 130에, 소매는 150에. 자, 부가세 과세가 되면 제조업체는 부가세 10을 붙여서 물건을 팔아야죠. 그 물건 가격은 부가세 포함 110이 됩니다. 또 도매도 부가세 과세면 130 물건 팔 때 부가세를 13을 받아야죠. 받아서 143의 물건을 파는 거죠. 143. 그리고 소매도 마찬가지 부가세를 15를 붙여서 165의 물건을 팝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제조업체는 신고서를 낼 때 매출이 요거죠. 100이죠. 매출. 그걸 과표라고 부릅니다. 과세 표준. 100이죠. 세율은 10%. 이 금액이 10이 나오는 거죠. 이 금액이 매출에 대한 세금이에요. 매출세. 자, 매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매출세액. 여기서 이쪽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을 빼줘요. 세액이 없죠. 뺄 건 없고. 그럼 세금 낼 게 10이 되는 거죠. 그럼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고 부가세 10을 내야 됩니다. 이 10은 받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받은 것을 납부. 그러니까 자기 부담은 아니죠. 도매업체도 부가세 신고할 때는 매출 과표 130에다가 세율 10을 곱합니다. 10%. 그럼 13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이쪽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빼는 겁니다. 이 거래할 때 여기서 세금계산서 받겠죠. 텍스 인보이스. 받게 되면 부가세가 10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빼는 거예요. 그리고 3회 세금을 이렇게 신고서 작성해서 세무서 제출하고 부가세 신고를 3월 합니다. 세금 3을 납부해야죠. 이 3은 이쪽서 받은 13에서 10을 빼고 나머지를 내는 거죠. 소매도 마찬가지로 150 과표에다가 세율 곱하죠. 10%. 15가 나오죠. 여기서 이쪽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세금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13이죠. TI로 확인, 텍스 인보이스로 13을 빼고 2를 납부합니다. 신고서 작성 제출하고 2 납부하고 이 2도 여기서 받은 15에서 이쪽에 준 세금 13을 뺀 차액이죠. 그럼 국가세수는 얼마죠? 국가세수는 3개 다 더한 금액이죠. 제조업체가 낸 10하고 도매가 낸 3하고 소매가 낸 2를 더한 15가 국가 부가세 세수입니다. 부가세 세수 합계 15. 이건 누가 부담했냐? 전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거죠. 이거 15죠. 사업자가 신고를 했지만 사업자는 받아서 냈을 뿐 자기가 부담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가세는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은 사업자들이고 세금 부담자는 소비자로 예정된 세금이에요. 세금은 전가돼서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다. 이게 간접세 특징이죠. 간접세. 첫째,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간접세. 자, 두 번째 특징은 거래마다 과세예요. 제조업체가 팔 때 과세하고 도매가 팔 때 과세하고 소매가 팔 때 과세하고 단계별로 과세합니다.
이게 개별 소비세 같은 세금은 공장에서 출고할 때 한 번 과세예요. 근데 이거는 단계별로 계속 과세. 뭐죠?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그럼 부가세 무엇에 과세하나? 부가세는 소비 가능한 모든 걸 다 과세해요. 그러니까 소비 가능한 모든 재화 그리고 용역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비세 중에서 왕이에요, 부가세가.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자, 교재 잠깐 봐주세요.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쭉 넘겨서 어디 보시냐면 부가세 과세 대상을 바로 볼게요. 부가세 과세 대상. 여기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죠. 페이지 288페이지. 자, 부가세는 무엇에 과세하나? 부가세 과세 대상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두 번째는 용역의 공급. 세 번째는요, 재화 수입이죠. 교재 아래쪽에 써 있죠. 자, 주의할 점은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반드시 공급자가 사업자가 돼야 돼요. 이건 사업자 공급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 공급은 과세 안 해요. 그런데 재화 수입은 이거는 세관서 과세하는 거예요. 물건 수입할 때 수입자가 누구냐 안 따집니다. 세관서 일괄적 과세. 이것은 수입자가 누군지 안 따져요. 수입자 불문 과세. 자,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뭔가요? 이걸 알려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죠. 재화가 뭐냐? 재화. 재화가 뭐죠? 그 옆에 페이지 나오잖아요. 재화는. 자, 뭐라 적이 되어 있습니까? 재화란 뭐가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뭐와 뭐? 물건과 권리. 이게 재화의 정의예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그럼 물건이 뭐예요? 다시 그 밑에 표가 나오죠? 물건의 정의를 보시면 아주 포괄적 정의야. 첫째 뭐죠? 형체에 있는 모든 거 다 과세. 유체물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예를 든 겁니다. 등 모든 유체물 과세.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다 과세야. 두 번째, 이것도 과세예요. 전기, 가스, 열 같은 거. 그건 형체가 없죠. 없어도 과세야. 전기, 가스, 열 같은 관리 가능한 자연력 과세. 결국 모든 걸 다 과세한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않아 다 과세야. 자, 물건과 권리 정의가 이제 교재에 보시면 여기 나왔죠. 여기 있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가증권. 자, 회사가 주식을 팝니다. 이번에 A회사가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B회사인데 자회사가 자회사 B. 근데 이쪽 회사 C회사가 계속 우리 회사한테 제안을 합니다. 자회사를 우리한테 팔아라. 가격 높게 쳐줄게. 팔아라. 계속 해래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자회사 좀 가격이 너무 좋아서 자회사 B의 주식을 팔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B 주식 양도.
전체 협상하길 가격은 100억에 팔기로 했어요. 100억. 회사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김 과장, 예, 부장님, 주식 파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예,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야? 과세입니까, 아닙니까? 주식은 재화인가요? 주식은 재화를 안 봅니다. 왜? 재화는 게 뭐죠? 소비 가능한 거. 주식은 소비 가능합니까? 아니죠. 주식 갖고 있으면 일정 날짜 된 배당을 받고 이익나면 회사가 문을 닫은 마지막 남은 재산을 받는 그런 것일 뿐 주식을 소비하진 않아요. 부가세는 소비세입니다. 소비에 과세하는 거예요. 소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은 재화를 안 봅니다. 이건 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부장님, 주식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는 재화의 공급과 용익의 공급을 과세하는데 주식은 재화도 용익도 아닙니다. 부가세는 과세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는 없습니다. 과세 안 한다. 그럼 부장님 물어보죠. 그럼 세금계산 안 끊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다시. 계산서 끊는 거야? 물어봐요. 네, 부가세 과세 안 되면 보통 계산서 끊죠. 뭐에 대해서?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해서. 그런데 주식은 재화가 아닌 거예요. 계산서도 발급할 필요 없는 겁니다. 부장님 물어봐요. 그러면 100억 받을 때 증빙은 뭘 발행해 주나? 그냥 입금표 같은 거. 또는 뭐 계좌 들어오면 뭐 할 필요 없죠. 보통 금융계좌 남으니까 뭐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 직원이 잘못 생각했어. 부장님, 주식은 재화입니다. 부가세 과세입니다. 이렇게 간 거야. 자, 빨간색 한번 해볼게요. 잘못된 표현. 부가세 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10억을 받아서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잘못된 거죠? 자, 부장님 잘 모르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이쪽 회사 직원도 잘 몰라요. 110억 주세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억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10억을 계좌에 넣어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될까? 해볼게요. 자, 부가세 10억을 받아냈죠. 이쪽 회사는요, 세금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부가세 10억을 돌려받았어. 매입세 공제. 자, 국세청 조사 때 조사관이 본 거예요. 물어보죠. 과장님, 주식은 재화도 아닌데 왜 세금계산서 끊으셨나요? 과세 아닙니다. 부가세 내신 거 환급해 드릴게요. 환급. 환급이요? 오, 10억 돌려받네? 환급해 줘요, 제가. 환급. 환급 이자도 좀 드릴게요. 좋죠. 자, 이쪽 회사에다가 얘기합니다. 주식은 재화가 아닙니다. 세금계산 받으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 받으셨네요. 잘못된 겁니다. 매입세 공제 받으셨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불공제할게요. 세금 10억 내세요. 추징이죠.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가산세 내셔야 돼요. 가산세 2개부터 세트로. 첫째, 과소신고 가산세부터. 신고 10억 빼고 적게 했죠. 10억만큼을. 과소신고입니다. 가산세가 10%부터 붙어요. 부당과소는 40%야. 일반 과소로 실수한 거 탈세 목적은 아니고 1억이 붙어요. 10%가. 그 납부전 가산세부터. 납부전 가산세는 원래 신고 납부한 날 있죠. 신고기한. 다음 날 시작해요. 실제 낸 날까지 날짜를 따죠. 이자율을 높여요. 이자율은 하루에 이자가 0.02%예요. 하루 이자가 얼마예요? 하루에 일일 이자가 0.02%가 하루 이자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 이자는 좀 익숙하지 않죠? 연이면 얼마냐? 연이자로 따지면 곱하기 365예요. 이게 연이자입니다. 8.03%예요. 자, 4년 있다 걸린 거야. 4년 있다 걸리면 8% 이자가 4년이면 4번 붙죠? 32%입니다. 세금 10억에 32%가 가산세야. 얼마죠? 3억 2천. 납부전 가산세 3억 2천이 붙어요. 그러면 추징당하는 세금은 10억에 과소신고 1억에 납부지연 3억 2천. 얼마죠? 14억 2천이에요. 추징세 14억 2천. 어차피 세금은 국가는
환급해주고 추징하는 거예요. 10억은. 돈이야 어차피. 여기서는 이익을 못 봐요. 국가는. 가산세만큼 이익 보는 거예요. 그렇죠? 환급 이자를 주지만 환급 이자율은 되게 낮아요. 현재 이자율이 연 3.5%입니다. 환급 이자가. 근데 추징 이자는 8%야. 그러니까 국가는 이자 가산세 장사는 결국 장사예요. 그러면 자, 이 회사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한테 얘기하죠. 여기다. 도대체 너희는 업무처를 왜 그따위로 하냐? 얘기할 거예요? 부가세 과세도 안 되는 거에 왜 세금내서를 왜 끌었냐? 우린 그것 때문에 공제받았지 않냐? 가산세 물었고 추징당했다. 부가세 10억 내놓고 받은 돈 돌려 이쪽에 줘야 돼요. 10억을. 두 번째, 가산세 내라 너희가. 우리도 항변하죠. 우리만 잘못했는데 너희도 잘못한 거지. 내가 끊으면 알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끌었을 거 아니냐. 서로 분쟁, 소송. 가산세 어떻게 분담할 거냐, 소송.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는 생겨서 발행하는 거고 아니면 발행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가증권 보겠습니다. 박스 보세요. 화폐 및 화폐 대용증권. 어떤 거죠? 화폐, 수표는 어음 같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옆에 써주세요. 이렇게. 결제수단. 결제할 때 쓰는 결제수단이죠. 결제수단은 제약 아닙니다. 두 번째, 주식과 출자 지분이죠. 재화로 안 봅니다. X죠, 옆에. 그 다음에 채무증권이 국공채 회사채. 재화로 안 봐요. X. 재화가 아닙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계산서 발급도 하지 마세요. 근데 물품증권. 이거 뭐냐면 창고증권이 나오네요. 자, 물건을 창고에 보관해놨어요. 라면을 보관. 그럼 창고업자가 라면 보관돼 있다는 증서를 발행해줘요. 이 창고증권이에요. 어디다 쓰는 거죠? 물건 찾을 때 그거 없으면 물건 못 찾아요. 자, 증서를 갖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면 있습니까? 있는데요. 저한테 파세요. 지금 창고에 보관돼 있는데요. 어디 창고요? 용인 창고. 무슨 창고? 제가 압니다. 제가 찾아갈게요. 창고주권 파시면 제가 물건 찾아갈게요. 창고주권을 팝니다. 그럼 뭐와 똑같아요? 창고에 보관한 물건 판 거와 똑같은 거야. 물품이 부가세 과세면 그 창고주권도 과세인 거예요. 그 물품이 면세면 면세고. 이와 유사한 증권들이 많죠. 첫째, 창고 보관시키면 물품 보관은 창고증권이 있고, 두 번째는 배에 선적하면 해운회사가 끊어줘요. 뭐죠? 선화증권. 그걸 파시면 배에 선적된 물건 판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철도에 물건 실으면, 기차에 물건 실으면 철도공사가 끊어줘요. 화물 상한증. 도착역에서 그거 있어야 물건 찾습니다. 그거 파시면 기차로 운송 중 물건 판과 똑같은 거예요. 부가세. 물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물품이 과세면 그건 과세입니다. 그건 재화를 보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상품권. 여러분들 상품권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사서 결제할 때 되면 이제 직원이 물어보죠. 고객님, 결제는 뭘로 하실래요? 이걸로 할게요, 상품권. 뭐죠? 결제수단. 따라서 상품권도 재화가 아닌 거예요. 자, 문장 쭉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게 중요한 문장이죠. 상품권이 뭐라고요? 재화나 요용을 공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슨 수단? 결제수단. 이게 포인트죠. 따라서 상품권 파는 것은 재화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할 때 받으셔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이건 어때요?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제 선물 누구한테 했는데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통 전화기로 들어오죠, 쿠폰이. 자, 그 쿠폰을 스타벅스가 팔아요. 부가세 과세인가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커피 사 먹을 때 쓰는 결제수단이죠. 맞죠?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면 직원이 물어보죠. 결제는요? 이걸 할게요, 쿠폰. 따라서 쿠폰 자체는 제약 아니에요. 나중에 커피를 사 드시면 커피 판게 과세죠. 쿠폰 과세가 아니고 커피 판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선불 전화카드.
전화 사용할 때 쓰는 결제수단이에요. 선불 교통카드, 교통 이용할 때 쓰는 결제수단. 모바일 쿠폰이 나오네요. 호텔 숙박권, 호텔 묵을 때 쓰는 결제수단. 영화 입장권, 영화관 들어갈 때 쓰는 결제수단. 영화 예매권 마찬가지. 공연 티켓, 항공권 전부 다 상품과 똑같은 겁니다. 자, 밑에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안 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도 안 됩니다. 받아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상품권은 나중에 물건 사면서 결제하게 되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 결제 받았다. 이게 과세가 아니고 재화용역 공급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공급한 거, 백화점에 구두를 팔아요. 결제 상품권으로. 구두 판 게 과세죠. 자, 따라서 그 시점에서는 구두를 샀어요. 이제 직원이 물어봅니다. 고객님 결제는요? 상품할게요. 직원이 얘기하죠. 고객님, 현금영수증 찍으실래요? 찍으세요. 번호. 재화를 팔았기 때문에 재화 공급이 된 거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품 결제를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공급시기고 그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걸 받은 상대방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넘기세요. 쭉 넘겨서 어디 보시냐면 여기를 봐주세요. 296페이지.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걸 팔았어요. 비트코인 하나 팔았어. 값이 많이 올랐네요. 1억 받고 비트코인 하나를 팔았어. 세금계산서 끊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제합니까? 아닙니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소비합니까? 아니죠. 아마 결제수단 외에는 다른 용도는 없을 거예요. 결제수단이죠. 따라서 비트코인 판 것도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5번이죠. 가상자산, 가상화폐 공급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 결제수단이니까. 이유는 결제수단이죠. 수단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자, 쭉 넘기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봐주세요. 교재 302페이지. 자, 우리가 재화를 봤죠. 자, 이제 할 건 이거예요. 앞에 보세요. 자, 재화를 봤어요. 좀 전에. 지금부터는 재화의 공급이 뭐냐를 볼 거예요. 재화의 공급 뭐예요? 규제 나오죠? 제일 첫 줄. 재화의 공급이란 무슨 상, 무슨 상? 그렇죠. 계약상 또는 무슨 상? 법률상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계약상 또는 법률상에 무슨 원인? 모든 원인.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화를 뭐 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괄호. 부가세법 몇 조 몇 항 딱 써있죠. 9조 1항인가요? 네. 자,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럼 재화의 공급이 뭐냐? 일단 재화의 공급은 계약을 맺고서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두 번째, 법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두 가지가 재화의 공급이에요. 계약을 맺고서 우리가 재화를 인도 양도하죠. 보통 매매 거래, 매매 계약. 또는 재화를 빌려줘요. 나중에 제 갚겠습니다. 빌려주세요. 재화를 빌려줘. 나중에 갚죠. 소비대차 계약. 계약상 원인이에요. 과세. 교환 계약. 과세. 현물 출자 계약. 과세. 모든 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 양도는 다 과세야. 그리고 법에 따른 재화 이전. 과세. 자,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요. 제가 강의 끝날 때 이메일을 알려드립니다. 엄마 식당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자, 그분이 질문한 게 이러는 거예요. 자기 회사 공장이 있는데 공장 전구가 설치된 지 오래돼가지고 깜빡깜빡 안 좋아. 그래서 이번에 이 전구 교체 공사를 맡긴 거예요. 어떤 전기 사업자한테, 전기업자죠. 전기업체에다가 전구 교체 좀 부탁드릴게요. 교체 공사 의뢰. 업체가 교체 공사를 해준 거예요. 해주면서 직원이 잘못해서 하나를 떨어뜨린 거야, 전구를. 밑에 기계가 다 파손됐어요, 이것 때문에. 전구 떨어져서 팍! 그래가지고 기계 파손. 기계 고치는데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든대, 돈이요. 그래서 이 업체로 돈을 받은 거예요. 손해배상금. 배상금으로 돈 한 2천만 원 받았다. 질문이 이거예요. 회계사님,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과세인가 아닌가요? 과세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세요. 돈 받은 걸 생각해. 돈 받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규정은, 보세요. 문장을 보세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원을 인도 양도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 돈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돈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받는 거죠, 받기는. 이 요건을 갖추면 과세하는 거야. 자, 우리가 계약을 맺고서 그 업체에 재화를 공급했나요? 아니죠. 법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했나요? 아니죠. 그냥 우리 물건을 깨트려서 받은 거죠. 부가세는 없는 겁니다.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판단은 딱 이 문장이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택배사에 택배 운송 의뢰했어요. 택배사 우리의 물건 나를 운송하다가 분실. 택배사로부터 분실된 돈의 그 물품에 대한 변상금 받은 거죠. 부가세 과세입니까? 우리가 택배사 물건을 팔았나요? 아니죠. 우리 물건 분실해 받은 거죠. 계약상 법률상의 재원을 인도 양도한 게 아니잖아. 부가세는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많이 빈번히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이건 용역 공급도 똑같아요, 내용은. 이게 우리 회사 공장인데 공장 담이 여기까지 져 있어요. 이쪽은 담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땅이야. 나대지 상태의 땅이 있어요. 이쪽에. 우리 땅입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구청에서 몇 년 전부터 이 땅을 그냥 쓰는 거야. 임대 계약도 안 하고 그냥 써. 남의 땅을. 구청이 무단 사용. 우리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 건 거예요. 왜 남의 땅을 무단 사용해서 이익을 얻냐? 네가 보던 이익 내놔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돈을 구청에서 1억을 받게 된 거예요. 1억. 내용은 일종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 받은 변상금입니다. 부가세 과세합니까? 우리가 구청과 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공급했나요? 아니죠. 그냥 무단점유. 계약이 아니죠. 우리가 구청에 법률 따라 용역을 공급했나요? 아니죠. 무단점유. 부가세는 없습니다.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문장인 거죠. 모든 판단을 딱 이 문장으로 하는 거야. 자, 이 문장 뭐라고요? 우리가 계약을 맺고서 재화를 인도 양도했냐? 법률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했냐? 이거죠, 내용이. 두 가지. 자, 교재. 재화의 공급은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계약을 맺고서 재화를 인도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이게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러면 구체적 내용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옆에 페이지. 박스를 봐주세요. 그러면 계약상 원인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아는 계약 다 나오죠. 보시면. 첫째 무슨 계약이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죠. 첫 번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할부 판매,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기타 매매 계약 다 좋아. 그 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 양도하면 다 과세야. 두 번째 뭐죠? 가공 계약입니다. 자, 자기가 밑줄 치세요. 주요 자재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고, 여기 밑줄. 요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내가 뭘 부담했다고요?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그가 준 물건을 가지고 뭘 만들어줘요. 이 가공계약입니다. 내가 주요 자재 부담했으면 재화의 공급이야. 자, 문장이요. 문장을 바꿉니다.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했다. 용역 공급. 주요 자재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에요. 정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같은 데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주요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서 재화 용역으로 갈립니다. 부담하면 재화, 안 하면 용역. 자, 제 아는 회사가 여기 이제 회사가 있어요. 의류 회사입니다. 의류. 자, 이 회사가 협력 회사가 있어서 협력 업체에다 얘기를 하죠. 김 사장님, 예, 부장님, 옷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원단 다 드릴게요. 재료는 다 드릴 테니까 옷을 만들어 주세요. 옷을 만드는 주요 자재를 다 줘요. 자재를 주면 제공. 이걸 가지고 제조 가공. 옷이 만들어지면 옷을 줍니다. 이쪽에. 그럼 여기 회사는 감사합니다. 가공료 드릴게요. 앞에 임자부터 보시면 인가공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업체는 뭐 하는 회사예요? 옷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만 한 거죠? 노동력 투입. 실 같은 거 부담할 수 있어요. 실은 주요 자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용역 공급 사업자입니다. 공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자, 얘기를 합니다. 김 사장님, 예, 부장님. 저희가 자재를 드리는데 자재 중에서 내피원단이 있는데 내피원단이 없네요. 내피원단은 사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돈 더 드릴게요. 일부 주요 자재를 부담하면서 물건을 만들어주기로 했어. 뭐 하는 편입니까? 거기는 재화 공급 사업자죠. 왜? 주요 자재를 부담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그래서 주요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거예요. 주요 자재를 전부 제공하면 용역 공급이고 주요 자재를 일부 제공하면 자재를 일부 제공하고 일부는 그 업체가 사서 만드는 거예요. 주요 자재를 자재 일부는 자기가 부담해서 만들어주면 그 업체는 재화 공급 사업자입니다. 공급 협력업체. 그럼 어떤 분이 물어봐요? 회사님, 예? 용역 공급이든 재화 공급이든 모두 부가세 과세인데 이걸 왜 구분합니까? 뭐 하려고? 이거요? 그렇죠. 과세죠. 네, 맞아요. 그런데 영세율에 가면 두 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어. 영세율 적용받을 때 인가공예 용세율, 수출제가 인가공예입니다. 할 때 용역 공급일 때는 수출업자랑